이런 식으로 하고 너희들 또 낚여서 일로 가지. 근데 여기서 안 나와.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덧칠을 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고 내가 공부한 거 다 맞출 수 있게 돼. 조사 하나, 단어 하나, 수식 하나 빼먹은 거 갖고 점차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표준 편차를 벌리는데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이 똑같은 쉬운 걸 하는데 경쟁자보다 못했냐? 영상 초반에서 말했던 그 요령, 그 루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라든지 공부를 안 했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내신 공부의 원칙.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절대 실천하지 않는 거. 학교 수업 좀 집중하고 칼필기를 해라. 사실 이거 초등학교 때 들었단 말이지. 근데 아무도 실천하지 않아. 내신 지필고사의 출제 포인트는 사실은 그냥 어떤 출제하는 선생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위를 통해서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 사이에서 공유가 돼. 그리고 수업하는 중에 이 선생님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내용을 노출하게 되어 있어. 단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요것까지는 알려주자라고 공유된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수업하는 과정에서 톤이라든가 아니면 눈빛이라든가 이런 걸 다 노출되거든. 그거 솔직히 수업에 집중하잖아? 그럼 다 보여. 근데 이거는 대학 가서도 이게 핵심이야. 교수님들이 다 노출하거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학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노출하는 걸 캐치하지 않고 정석적으로 시험 범위를 내가 똑같은 밀도로 공부한다? 그걸로는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또 이게 사실은 6, 7년 전부터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계속 젊어지시면서 했던 거 또 내고 했던 거 또 내고 넣었던 거 또 내고 이런 게 없어졌어. 그런데 그냥 학원들은 너네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들은 우리가 니네 학교 기출문제 몇 년 동안 축적해 왔다. 여기서 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너희들은 또 낚여서 일로 가지. 근데 여기서 안 나와.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거야. 매번 이 출제회를 통해서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때그때 학교 프린트나 수업 중에 노출로 다 드러나는데 왜 이 시간엔 자고 엉뚱하게 학원 가서 그 족보를 보고 있냐는 거지. 통하지도 않는 족보를. 이미 유형은 바뀌었다. 이거 아니다. 그다음에 학원에 이제 과잉 의존하는 경우에는 중상위 수준의 내신 안정성은 가능해. 근데 이거는 그 학원의 족보가 중상위 수준은 적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들을 억지로 학원이 붙잡아 놓고 해주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은 나온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 학원에서 갖고 있는 족보가 적중해서 이 수준이 나오는 게 아니야. 내신 대비 과정이 수능 성적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의 칼필기, 학교에서 칼필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숙지하는 그 자습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보다는 학교 수업에 집중해야 된다. 너네가 솔직히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니?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니? 학업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 근데 이때는 대충 흘려보내고 그 몇 시간 안 되는 학원 가서 열심히 해봐야 절대로 시험 범위를 커버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거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식이야. 직전 5일을 위한 15일. 이거를 아주 내신 대비 기간의 패턴으로 만들어서 이걸 습관화해서 고3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 보통 내신 대비 기간을 한 달씩 두 달씩 잡는 애들도 있어. 왜 그러냐면은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야지 그럼 성적이 더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 달 두 달 전이면 내신을 위한 시험 범위를 진도를 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근데 뭘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치? 최대 3주면 시험 준비 기간은 충분해. 단, 이 3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막판 5일 내 총 정리를 하기 위한 15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먼저 총 21일이잖아, 3주면. 그지? 총 15일 동안 교과서,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보통 고3 때는 무조건 있지만 고2 때도 부교재가 있는 경우가 있어. 부교재. 그다음에 자기가 필기한 거. 이 필기가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는 요거 때문이지. 이 필기한 거를 정독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완결을 해놔. 아직 암기가 안 돼도 돼. 그다음에 요 부교재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풀면서 패턴을 익혀놔. 요거면 돼. 요거면 충분해.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거야. 충분히 남는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5일 동안 이때 했던 내용을 두 번째 읽는 거야. 원래 사실은 시험 기간으로부터 5일 내에 본 것만 기억이 나. 이때 본 거 기억 안 나. 근데 이때 갑자기 5일 동안 전 범위를 보려면 안 봐지거든. 시간이 촉박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때 한번 봐놓고 그거를 이때 두 번째 보게 되면 전부 봐줘. 그럼 그게 기억이 나니까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20일이니까 하루가 남아. 이 1일 동안은 첫 번째 시험날 보는 하루 전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날 시험 보는 그 과목만 세 번째 회독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날은 하루의 시간이 있잖아. 첫 번째 시험 끝나고 나서. 그 과목을 세 번째 차독을 하면 되는 거야. 요 사이클을 돌려보면 마치 덧칠하기. 너네 그림을 그리면 물감으로 여러 번 덧칠해야 아주 균일하고 깨끗하게 물감이 색칠을 되잖아. 한 번에 칠하면 어딘 두껍고 어딘 얇고 어디는 물감이 안 묻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덧칠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고 내가 공부한 건 다 맞출 수 있게 돼.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몰아서 하거나
어려운 과목 막 3일 동안 하다가 그 과목 다시 제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 또 3일 동안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네가 시험 볼 때 어디서 봤는데 뭐더라 하고 틀리는 그런 상황 있지?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거칠하게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내신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고득점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고, 이거를 더 늦기 전에 제발 고2 1학기부터, 즉 이번 중간고사부터 꼭 실천해서 자기 몸에 체득해 두기 바란다. 그러면은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서술형, 약술형. 내가 아까 설명했지. 수행평가랑 서술형을 늘리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야. 너네 학번부터. 그래서 서술형과 약술형의 변별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중은 당연히 늘어나고 5등급제에서 교사들은 더 엄격하게 채점할 수밖에 없어. 서술형, 약술형을. 왜냐면 이거 비중을 늘려놨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서 편차를 벌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채점할 수밖에 없는데, 공정성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객관식을 너무 어렵게 낼 수가 없거든. 그 표준 편차를 이걸 통해서 늘려야 되거든. 이건 어렵게 내지 않아도 조사 하나, 단어 하나, 수식 하나 빼먹어갖고 점 차이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표준 편차를 벌리는데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엄격한 채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득점할 것인가. 일단 학기 초에 서술형 지필평가는 우리는 이렇게 채점한다. 수행평가랑 마찬가지로 공지를 하거든. 책자도 주고 설명도 할 거야. 이때 친구랑 떠들거나 졸지 말고 숙지를 해놓고 역시 보관을 해야 돼. 이거 무조건 까먹어. 굉장히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해서 시험 기간마다 계속 반복해야 돼. 시험 기간마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돼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 과목별로 서술형 지필평가가 조금씩 달라.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임박해서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때마다 꺼내서 봐야 돼. 그러면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노력으로도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지. 어쨌든 룰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점수가 결판 나는 거지, 내가 남보다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로 점수가 결판 나는 게 아니거든 지금은. 그리고 내가 시험 공부를 할 때 키워드로 암기를 해야지. 모범답안, 이거 보통 학원에서 모범답안 만들어 주거든. 이거 예상 문제라고 찍어주고 모범답안 만들어 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 모범답안을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근데 서술형 문제라는 게 제한사항 하나, 그 다음에 조건 하나 바뀔 때마다 이 모범답안이 순식간에 오답이 돼버려. 그러니까 모범답안을 외우면 안 되고 그 개념과 그 출제 문제가 묻는 요소에 대해서 키워드가 있거든. 그걸 암기해놔야 돼. 그리고 시험장 가서는 그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나 제한사항들에 맞춰서 그 키워드를 재배치하는 거지. 이거는 이것보다 효과가 덜하다는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그 직전에도 출제 회의를 해놓은 문제 중에서 그 직전에도 조사 하나, 조건 하나 바꿀 수 있는 거거든, 문제에서. 그리고 솔직히 이거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키워드를 암기해서 이 키워드를 기호, 왜냐면 문과나 이과나 탐구나 수학이나 국어의 비문학 이런 것들은 특히 그런데 이 키워드 사이의 연관관계, 그래서 4번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개념과 이 개념이 반대다. 그럼 상반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고, 이 개념에서 적용된 사례가 이거다. 그러면 이거 화살표를 해놓고, 이 개념 위에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더 큰 교집합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기호와 키워드를 먼저 적어놔야 돼, 문제 위에다가. 그 다음에 그 기호와 키워드를 보고 답안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훨씬 더 글이 매끄럽게 빠져. 이거 논술랑도 똑같은 원리인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 문장을 글로 옮기다 보면 머릿속에 구사되는 문장이랑 내 손으로 써지는 문장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 문장, 즉 서술이 굉장히 어색하게 되거나,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수식이나 단위가 꼬이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호나 키워드로, 문장으로 말고 이렇게 문제 위에다 먼저 풀어놓고 이걸 보고 글을 쓰게 되면 생각보다 이걸로 정리된 그만큼 깔끔하게 문장이 써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키워드가 교과서나 문제집에 따라서 똑같은 개념도 다른 키워드를 쓰는 거 있어. 그런데 대부분 학교는 자기 학교 수업 때 사용한 그 표현만 정답으로 처리해. 똑같은 개념을 표현하는 동의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표준 편차를 벌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수업 때 제대로 듣지 않거나 필기가 안 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고, 탐구의 서술형의 경우에는 동전자 처리를 주로 논리적 완결성으로 하도록 보통 학교들이 이렇게 해. 교육부 지침은 아닌데, 예를 들면은 탐구는 여기서 과탐사탐 포함하는 거야. 그 키워드 간에 논리적 선후, 얘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냐, 얘에 의해서 저게 나오는 거냐, 그다음 인과관계, 얘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얘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것이냐, 그다음 얘랑 얘는 상반관계냐, 원칙과 사례관계냐, 적용관계냐, 이런 거 있지. 그럼 연관관계, 요것들을 반드시 표현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똑같은 키워드가 다 들어있다 하더라도 동점자 처리해서 더 낮은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이 논리적 완결성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중요해지는 건데, 이거 학교 수업할 때뿐만 아니라 이미 다 교과서에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 근데 그것이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 머릿속에 있어도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보통은 접속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수식으로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게 명료히 드러나야만. 왜냐면 서술형도 역시 어렵게 내진 않아. 평가를 까다롭게 하는 거지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동점자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키워드를 똑같은 애 쓰는 애들이. 그걸 구별할 때 이걸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너희들도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채점 기준표 패턴도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공개하거든. 이거는 학기 초에 알려주지 않고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채점했어 이렇게 공개를 해줘. 대학 고등학교에서 너네 고1 때 봤잖아. 그래서 뭐뭐
뭐뭐뭐 단어 있으면 2점이다. 뭐뭐뭐 중에 3개 이상 있으면 7점이다. 2개 이하 있으면 5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거든. 채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제한 조건도 있어. 2가지 이상 쓰시오. 50자 내외로 쓰시오. 뭐뭐를 포함하여 풀이 과정을 전개하시오. 뭐뭐를 활용하여 결과값을 도출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제한 조건이 변별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 서술형의 문제 있지? 거기다 일단 마킹을 해야 돼. 뭐 시험 볼 때니까 컴싸겠지? 뭐 너네가 색연필 쓸 그런 상황은 아니고 컴싸로 요거나 요거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동그라미 치거나 대가로를 치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너네가 실질적으로 서술하다가 다시 위로 가서 문제 보다가 지문 보다가 서술하다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 그때마다 눈에 띄게 만들어야만 너네가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은 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하나씩 놓쳐. 그리고 그 하나씩 놓치는 걸로 이렇게 채점하는 것이 교사들의 의도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그동안 생각보다 서술형 분명히 아는 문제였고 아는 대로 잘 썼고 시험 볼 때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서 잘 썼는데 나만 점수가 낮아. 그렇다면 나중에 채점되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아 내가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았구나 이걸로는 안 되고 시험 볼 때 요 습관이 들어있어야만 요 짓을 반복하지 않고 내 점수를 다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아직 3학기 남았잖아? 지금이라도 반드시 습관화하는데 이거 1년, 2년 걸리는 거 아니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중간고사 볼 때 그냥 한두 과목만 거치면 바로 습관화돼. 그래서 꼭 지금 해놓고 이것이 고3 때까지 내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학교 교사가 시중 문제집 들고 다니지? 뭐 이런 거를 보고 그 문제집을 판다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보통 교사가 수업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려고 들고 다닐 수도 있어. 뭐 시험 기간 너네 교무실 출입이 금지되는 시기가 있잖아. 그거보다 조금 뭐 일주일이나 며칠 전에 가서 학교 선생님 책상에 뭐 붙여있는 문제집 보고 와. 뭐 학원 강사를 시키기도 한 다음에 아우 택도 없는 소리야. 차라리 이 시간에 이거는 여기서 출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네 수업 연구할 때 선생님이 쓰시는 거고 개정 교과서 너희 때부터 쓰는 그 교과서 거기에 차라리 탐구활동 페이지 이런 거 보는 게 100배 나아. 만약에 이 시중 문제집에서 너네 시험에 꼭 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거 프린트해서 벌써 나갔어. 수업시간 칼필기 하면 벌써 나왔어. 괜히 이거 눈독 들이다가 너네가 시험 기간 중에 공부할 양만 비대하게 늘어나. 다 나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전 교과서에 없었는데 너희 때부터 나온 그 교과서에 이 탐구활동 새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계속 내거든 지금. 너네 고1 때도 아마 느꼈을 거야. 이번 올해도 그럴 것이고 고3 때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요걸 차라리 보는 게 100배 낫다. 이렇게 좀 명심해주고 이제 학년별 내신 공부 특칙을 한번 볼게. 이거는 전체 고1 때부터 만약에 습관이 안 들었으면 꼭 습관을 들여 라고 한 것이고 학년별 내신 공부 특칙을 보는데 뭐 너네는 이미 고1을 지났지. 그리고 고3 되면은 내신 공부 특칙이 따로 없어. 왜냐면 고3은 내신이 전범이야. 매 내신이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돼. 그러니까 고2만 보면 되겠지. 일단 내신 기간의 집중력과 텐션 이거는 솔직히 수능 모의고사 때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때만 나타나는 거야. 왜냐면 내신은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바로 성적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특유의 어떤 승부욕이나 낮은 점수가 나왔을 때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기거든. 이걸 이용해서 수능 고득점을 위한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예비 동작을 한다. 그런 목적으로 나는 내신을 활용할 거다. 내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수능을 내가 포기할 건 아니잖아. 대학 갈 건데. 그 다음에 수행평가라는 거는 내신 목적으로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지만 내신 점수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 대상이기도 하다 그랬지. 세특에. 그 다음에 과제 선택, 문제의식, 정보 수집 과정, 성과, 추가 탐구 이런 것들이 세특에 기재될 때 교수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걸 노려서 나는 내신 점수와 비교과 동시에 수학하겠다. 단 하나의 과제 제출로 요 목적의식을 갖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해.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내신이 정량평가로만 반영되는 것이 너희 학번부터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 왜냐면 5등급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은 정성평가가 너희 때는 더 중요하고 비교과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하는 일은 사실은 고등학교 들어와서 하는 모든 시험 중에 가장 폭넓은 커버리지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떨 때는 학교 선생님이 정해줘 버릴 때도 있지만 너네가 이런 것 중에 뭐 선택을 해 라고 해줄 때도 있어. 그럴 땐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이게 우리 사회에서 문과의 경우 이과에서는 왜 이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그 다음에 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다양한 다른 애들이 잘 쓰지 않는 정보 수집 소스, 정보 수집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했다. 그래서 뭘 깨달았다? 이과는 뭐 무슨 결과값을 얻었다. 그 다음에 무슨 원리를 이해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이에 대한 탐구 주제에 대한 목적의식이 생겼다. 뭐 이런 거. 너네가 수행평가에 기재를 하면 학교 선생님은 이걸 무조건 여기에 써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너네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학하게 되는 거지. 그냥 학교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것만 딸랑 써서 내고 시간을 임박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던 거야 너네가. 나는 지금 비교과 말하는 거 아니야. 너희 세대 때는 이것도 내신이야. 그 다음에 수능 핵심 과목, 희망 계열 관련 과목, 대학 권장 과목, 이 전 시리즈였던 그 계열 선택이랑 수강청에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했지.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대학교에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고.
요런 것들이 전체적인 내신 점수보다 요 해당되는 과목의 내신 점수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대상이야, 대학이. 따라서 사실 다 잘해야 되는데 고2부터는 현실적으로 다 준비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무조건 나는 다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해야지 이러란 뜻이 아니라 다 잘하는 게 좋은데, 혹시 너네가 정말 시간적으로 코너에 몰렸다고 하면 이 과목 간의 강약 조절, 당연히 얘들이 우선 과목이 된 거지. 당연히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얘가 중요하고, 그 다음 얘가 중요한 거야. 이 셋 다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과목들은 제일 후순위로 밀리는 거지. 똑같은 n분의 1 시간을 투자하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안 나오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 이걸 좀 신경을 써달라, 너네가. 고1 때는 이런 말 안 해. 근데 고2 때는 요걸 좀 얍삽하게라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시간 안배가 어떻게 할지는 내가 계열 선택 영상이랑 수강 신청 영상에 설명한 그것만 보면 너네 스스로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어.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 계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수능 핵심 과목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달라. 그 내용을 학습하지 않으면 시간을 어떻게, 정말 말 그대로 얘한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얘한테 시간을 덜 투자하고 요것만 갖고는 안 되고 7대 3, 뭐 6대 4까지 수치가 나와야 돼. 그래야 현실적으로 나중에 대학에서 가장 고평가되는 그런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미 회생 불가 과목이 있을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지만 너네가 지금 고2잖아. 고1 때 이미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등급 컷 전략, 등급 드랍 전략, 요것도 시험 기간 때 좀 따져야 돼. 이렇게 있고 여기가 1등급이고 여기가 2등급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너네가 지금 여기야, 또 여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그지? 근데 이건 올려봐야 똑같지. 또 여기가 3등급이야, 여기야, 올려봐야 여기지. 하지만 여기 쓰면 조금만 올리면 등급이 바뀌지. 즉 등급 컷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만 하면 등급이 바뀌는 경우에는 시간을 더 투자해라, 그런 과목은. 근데 내가 더 투자해봐야 등급이 바뀌기에는 어렵다. 이미 원점수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내려와 있고 나보다 원점수 좋은 애가 이미 많이 앞에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아예 과목을 포기하는 뜻이 아니라 시간 안배에 있어서 다른 과목보다는 후순위로 돌아. 요 등급 컷과 등급 드랍 전략, 이 등급 드랍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아까 말했듯이 시간 안배가 어렵고, 나는 시험 기간 내내 막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전체적인 점수는 경쟁자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포기하는 뜻이 아니야. 얘들보다는 덜 투자하라는 얘기지. 이거 왜 포기하면 안 돼? 원점수도 본다 그랬지 내가. 그거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중에 9과목 절대평가 과목이 있어. 이거 수강 신청을 좀 활용을 하라 그랬지, 일부. 여기서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일반이나 진로 선택 과목보다 좀 많은 편이야. 근데 너희들도 1학년 때 경험해봤겠지만 수행평가가 중간 기말고사 직전에 몰려 있어. 그러다 보니 얘들이 수행평가가 빡센데 얘들 집중적으로 중간 기말고사 준비할 때 이게 겹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 수행평가가 얘들 지필고사에 간섭하는 것을 막아줘야 돼. 수행평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미리 준비하면 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캘린더 하라고 템플릿 만들라고 했지. 그걸 너네가 실천하지 않으면 분명히 얘들이 얘를 간섭할 거야. 그걸 막아줘야 돼. 물론 그 간섭할 상황에 처하지 않게 미리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대충 해서라도 이걸 막아줘야 돼. 왜냐면 이 수행평가가 내신에 반영되잖아. 근데 얘들이 절대평가잖아. 필고사를 보든 수행평가를 하든 과제가 빡세고 양이 많다 뿐이지 사실은 너네는 8, 90% A등급 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서 이 지필고사 10%만 1등급을 주는 여기에 만약에 피해를 준다면 그건 치명상을 입는 거지. 내가 이전 시리즈에서 이걸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수강 신청을 해놓고 어떻게 시험 때 대비하느냐, 그것까지 한번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한 거고. 그 다음에 고1 내신을 너네가 이제 말아먹었어. 그걸 가정을 해보자. 말아먹지 않고 이거 듣는 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공부를 남보다 덜 했다, 내가 남보다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너네는 나름 힘들게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너네 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부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아. 머리 좋은 애가 더 잘하고 머리 나쁜 애가 더 못하고 이럴 수준이 아니야.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인데다가 너네도 들어봤겠지만 2028년도는 수준이 되게 낮아졌어. 그러니까 정말 쉽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이 똑같은 쉬운 걸 하는데 경쟁자보다 못했냐? 영상 초반에서 말했던 그 요령, 그 루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라든지 공부를 안 했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공부를 안 한 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 자기는 공부를 아예 안 했다 사실은. 루틴이고 나발이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애들은 이 영상 안 봐. 지금 공부를 아예 안 한 애들은 이 영상 볼 정도의 열정이 없어. 너네 정도 되면 고1 때도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원인을 자기의 지능이나 노력에 두지 말고 여기다 한번 둬봐라. 지금 입시 판 자체가 쉬운 내용을 누가 더 요령 있게 통과하느냐 판이다. 남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남보다 더 오래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고3 때까지 가지고 갈 이 루틴, 위에서 이미 내가 설명한 내용, 그 다음에 아래에서 또 내가 설명한 내용, 그거를 철저히 숙지해서 이번 중간고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앞으로 내내 편하다. 이거 꼭 내가 강조하고 싶고, 이제 과목별 내신 공부 특칙,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